미나리 뜯으면서 이렇게 건너. 그래서 그 섬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잠복을 했죠. 그 배가 나타나기까지. 그저 아, 햇볕에 뜨거웠던 생각나. 거기서 그냥 잠복해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 이 사람들이 퇴근을 맞다 늦게 했다. 늦게 했어요. 해 떨어질 때 했던 기억인데 나는 내 기억은 그래요. 맞아. 늦게 했어. 5시 넘었을 거야. 햇볕에 그때 진짜 지루하게 있었어. 그리고 우리 뭐 먹을 거 도시락 좀 싸갔던 거 거기 또 그 아줌마들 또 착실하게 거기서 우리 같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배가 왔어요. 배가 딱 왔는데 막 일꾼들이 다 타고. 우리 따로 탔지. 사람들 다 퇴근시키고. 이게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시기예요. 누구도 생각 못할 때 그런 그 길을 개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로는 사람들이 안 다녔어요. 근데 그 후에, 아주 후에는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그 길을 알고 이제 탈북자들이 왔다 갔다 막 짐 밀수꾼들이 다니면서 이게 통보돼서 우리가 건너온 다음에는 거기 나무 싹 베대지고 민둥산 만들고. 진짜? 개미 한 마리, 바퀴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다 들이다 보이게 싹 밀어대지고 거기 경비대 그냥 딱 총 쥐고 서 있고 거기를 다시는 이용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애선 잡고 일단 배에 탔어요. 그것도 조선족이었나? 조선족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말이 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쪽 가서 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배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인도해준 아줌마는 우리가 가는 거 보고 덜어지고 나보고 이 백길 세워준 대신 그때 녹음기 하나 해달라 했었어. 그래서 녹음기뿐 아니라 후에 인사를 다 해줬죠. 아주 넉넉히. 아주 넉넉히. 나도 뭐 녹음기 해줄 것이라는 장담은 못해도 그래 알았다 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그걸 정말 몇천 배를 해줬어요. 그게 우리 친척이거든요. 그때 그 후에 또 엄마를 찾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없어서 또 거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됐는데 그때 이제 돈을 크게 보내줘서 그 돈 가지고 아주 그 집에서는 요긴하게 썼다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어쩌면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 가지로 역사적입니다. 이제 새아빠의 어떤 그 굴레를 벗어나는, 그 집을 벗어나는 해방되는 날이기도 했고, 또 인생의 첫 탈북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을 건널 때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모든 사물이 보이고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이었는데, 또 태어나서 그 강 위에 배를 또 처음 타봤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또 건너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10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랬어? 너무 작았어요,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훤칠하게 늘어났지만, 그때는 작았어, 애가.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실제로 나를 1살, 12살로 보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 실제 나이는 16, 16쯤 됐었어요.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라오던 중학생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가정을 하고 한번 그 정서를 한번 같이 공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배를 타보고 강을 건넜어요. 북한에서는 이 페트병, 우리가 이제 버리고 있는 이 페트병이 엄청 귀해요. 우리 영상에서 언급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트병이 다 쓰레기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페트병 하나가 그때 가격이 5원이었어. 5원이면 이제 두부밥이나 어떤 한 끼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값어치였어요. 한마디로 내 한 끼 두부밥이 5원이었어. 내 한 끼 식량이 이렇게 다 쓰레기로 굴러다니는 걸로 저는 보이는 거죠. 기름 한 숟갈이 10원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걸 막 주우려고 하니까 그 뱃사공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갈 때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유, 이거 쓰레기고, 원하면 저런 거 가득하니까, 친척집 가게 되면 달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쉬운 대로 나한테는 쓰레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쓰레기를 두고,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잠깐만. 그 페트병이 북한에서는 하나 생기잖아요. 병을 5원에 사서, 그거를 쓰다 검실검실하고 쪼글쪼글하고 구멍 나서 막 다 쓸어서 다 달아서 못 쓸 때 돼야 버리거든요. 심지어 땜을 떼서도 쓰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글쎄요,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유리병 같은 경우는 깨지면 일종의 병도 집안의 자산 중에 하나인데 깨지면 이제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트병은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깨지니까 그렇게 귀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배 안에서 굴러다니니까 얘는 지금 그게 너무 아까운 그게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가 되어서 버림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충격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 페트병에 내 개인의 뭐 한이라면 좀 너무 그런가요? 그런 게 맺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새아빠 술심부름을 늘 제가 다녔어요. 북한은 전기가 없고 야밤에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이 빙판, 우리로 말하면 블랙 아이스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빛도 없는데 그 다니다 보면 발 헛디뎌서 넘어질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술을 사옵니다. 그걸 사오다가 자칫 이제 빙판에서 넘어지면 얘를 깨버리면 나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성인 5명 한 끼 식량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몇 번 했어요. 그때 그 나한테 그 절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이 달빛에 달을 바라보면서 그랬었어요. 세상에 안 깨지는 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 몸이 이렇게 넘어져서 멍들고 출혈해서 다음날 못 걸을지언정 그건 상관없는데 나 이 깨버려서 이거 어떡하냐. 새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건 둘째고 이 값어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거 뭐 곡물이라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한이 맺혀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페트병이 있었으면 난 그렇게 한도 안 맺혔는데 그 페트병에 대한 어떤 동경인가요? 걔가 쓰레기를 굴러다니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첫 길이잖아요. 넘어가 전화를 했죠. 그 뱃사공 보고 전화번호 줘서 우리 친척이 나왔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왔다. 애 데리고 왔으니까 빨리 나와라 이게. 저는 항상 긴장했어요. 근데 애는 그걸 몰라요. 저희 마음을. 왜 애한테까지 긴장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고 조심하는 거는 알려줬지만 중국에 갔는데 이제 우리 그 아주바이가 택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쵸. 택시 타고. 왜 거기도 도망가 병박돼 있었어. 근데 아직은 그게 막 다닐 때 아니니까 택시 그냥 지내 보내고 올 때도 그냥 왔다 하더라고. 갈 때도 그냥 지나갔어. 택시에 앉았는데 우리 아들은 뒤에 앉아서 처음 승용차 타니까 얘를 이제 택시에 태우고 착 돌아봤어요. 봤더니 우리 얘가 거의 얼이 나갔을 텐데. 이제 머리 창밖에 내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바람을 만끽하던 그 장면이 저는 엄마로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들이 이런 바람도 중국에 내가 얘를 중국 데려왔구나. 중국의 바람도 맞게 하는구나. 그때 감정을 얘기해 보겠습니까? 중국이랑 맛을 못 봤을 때거든요. 모르죠. 내 세계에서는 지금 신세계죠. 신세계도 이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이야, 이게 해가 그 다음에 졌어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그 다음에 도로에 이제 가로수등이 쫙 들어오고 택시가 쫙 달려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섭니다. 진입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거는 북한에서 그게 7월 여름이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그래요. 남성들은 이제 위통을 이렇게 벗어내고 그 상체를 드러내는 일은 비일비재 다 그냥 너무 많아서 그건 익숙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성들의 피부치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더워도 무릎 이하 종아리, 다리 걷어 올리니까,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팔을 걷어 올리니까 뭐 요 팔꿈치 이하,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창가 너머로 보이는 모습들은 뭐냐면 소위 핫팬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들이 이 런닝 같은 옷, 그러니까 거의 브레이저 같은 옷에 백업티에 핫팬츠 거의 엉덩이 라인이 다 나올 정도로 그런 게 보였어. 이게 16살 중학생 이제 사춘기도 아직 겪어 못 본 아이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아이가 지금 난생 처음 여성의 그 피부가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노출된 거는 태어나 처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거 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개서 돌렸다가 또 호기심이 또 바닥 돌렸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에 남는구나. 충격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어쩌겠습니까? 다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일상이 돼서 아무렇지 않고 그런데 그때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훔쳐봤다 멈췄다 이러면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시선들이, 훔쳐보는 것들이 시선 밖으로 벗어난 게 뭐냐면, 무슨 호박을 쫙, 끝도 없이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 중국은 잘 사니까 이제 호박 농사도 대풍년이 들었나 보다. 저렇게 많냐. 그 다음에, 우와, 저 수족관에 저 고기들 살아서 움직이는 거 봐. 이야, 이러면서 택시는 슉슉슉 지나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호박이 아니라 수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수박 못 먹어봤지? 못 먹어봤어요. 참외도 그때 라진 달리기 장사할 때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참외도 노란색의 참외였지, 그렇게 파란색의 참외는 아니어서 그게 참외인지 아닌지 헷갈렸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과서에서 봤던 수박은 정원형, 동그랑에 거기에 줄이 쭉쭉쭉 간 게 수박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박은 딱 그게 수박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리해 먹는 호박처럼, 야채 호박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타원형인데다가 이렇게 뚱뚱해 가니까, 이 비료도 잘 먹고 해가지고 이제 농사가 잘 된, 살이 잘 찐 호박인가 보다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친척집 가보니까 그 비슷한 걸 잘라놨는데 그게 수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박이었구나. 예, 이게 제가 북한을 탈출을 해서 첫 탈북 이후에 중국을 처음 접했던 그 짧은 눈앞에 펼쳐진 오후의 순간들의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죠. 드디어 내 저기를 탈출하는구나. 애를 데리고 나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붙잡히지 말고 무사히 잘 지내야겠는데, 그쵸.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단 시내를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무사히 도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이 왔는데, 이제는 돈을 벌든지, 어디 숨어 살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척이 운영하는 양어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양어장이요. 양어장에서 그들의 일을 하다가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정식적으로 돈 버는 일을 못 잡았지. 못 잡았죠. 일단 말을 모르니까. 못 언어를. 잡고, 그냥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는데요. 이게 훈춘, 그래서 도망갔다 연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너는 어째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요, 거기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그 경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윙하고 들어오면 딱 우리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어느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 오면 딱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 공포에 팍 들어 있었어요.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자다가도, 이제 만약 쳐들어오면 어디 숨길까? 숨길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애한테도 항상 조심하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도 엄청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 한번 얘기해봐. 저는 그때 트라우마라는 게 생겼어요. 저희가 중국, 그게 훈춘인데, 저희 한 4, 5개월 체류했죠. 4개월 만에 다시, 4개월 있었어, 일단. 지금도요, 제가 웬만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잖아요. 인상 좋고, 이렇게 선하게 봐주시고, 한데, 저도 신경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제되는 어떤 전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략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에요. 노크솔입니다. 당연히 찾아온 사람은 노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노크 소리 들으면 그렇게 불쾌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게 공격당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트라우마라고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기분이 완전 180도 달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뿔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언젠가 이제 3자의 입장으로 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트라우마구나 그때 알았었어요. 근데 여튼 똑똑똑 이 노크 소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크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싫고요. 그리고 정복 입은 사람들이, 정복 입은 사람은 이꼬르 공안 이렇게 돼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계산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차, 그 다음에 그 사이렌 있잖아요. 소방차, 응급차, 그 다음에 경찰차, 이렇게 세 종류의 차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차들의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사이렌 소리 이거로 경찰 혹은 공안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싫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이렌 응급차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합니까? 그냥 불쾌해지는 거예요. 막 식은땀 쫙쫙 나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트라우마가 발생이 됐고, 그 트라우마가 일상에 영향을 줬던 건 대한민국 정착 한 10년 아래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래서 그 4개월 남짓한 시간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 4개월의 일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죠. 그게 양의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다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딱 보면 아우라 보면 북한에서 온 게 알려. 예, 학교도 못 가지. 티가 나요. 이거 어린애 데리고 아줌마 일한다? 이건 딱딱 감출 수가 없어. 누가 고 하면은 어느 순간이라도 와서 자다가도 잡혀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 우리인데 언제 닥칠지 이게 항상 그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 놓고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이 4개월 그때 기억이 사실은 탈북 이후에 가장 큰 기억 중 하나인 게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한 4개월 이상의 시간에 일과가 그렇게 됐었어요. 눈 딱 뜨면 일단은 어제 잠들었던 그 위치 맞나? 혹 밤사이 철창이 있는 감옥에 잡힌 거는 아닐까? 이걸 먼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철창이 없고 어제 잠들었던 그 벽이고 그 방이고 그 온도고 이걸 느끼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거를 4개월 내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애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나의 이제 보호 속에서 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내가 애한테 뭐 그렇게 어리니까 보면 적도 없고 고생은 내 혼자 하더라도 애를 끌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가서는 같은 위치 야한테 주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여기에 잡히지 말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걸 계속 주변주니까 애가 이제 말하다시피 공포에 그냥 확 휩싸여 있은 거죠. 저도 역시 공포라 하면 휩싸인 정도가 아니라 눈이 그저 초점이 없어지지만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일단은 했어요. 이 친척집에서는 이거 어떻게 좀 안전한 데로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손이 우리 일을 잘하잖아요. 그냥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불안했죠. 좀 오는 사람들 좀 통해서 어떻게 좀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친척집에서는 그게 일손이 귀하니까 그게 또 붙잡고 이렇게 있던 가정에 우리가 7월에 갔는데 11월 4개월 지나고 그날 우리가 잡히게 돼요. 어떻게 첫 국성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